네,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주제를 뽑아서 국내 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구사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종목까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는요,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과장님과 함께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첫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국채금리 재상승과 옵션 만기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키워드 국채금리 급등인데요. 역시 2.8% 넘어가다 보니까 충격이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장중 계속적으로 답답한 시장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을 좀 짧게 요약해 드리게 되면은 이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있게 됐고, 이것이 이제 국채금리와 달러를 상승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국채금리와 달러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기술주가 하락을 하게 됐고요. 반대편으로 이제 도망가는 이러한 이제 방어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라든지 아니면 일부의 방어주가 상승을 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먼저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게 됐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에선 주요 정책금리가 동결이 되게 되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 종료 시기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는데요. 리가르드 22 총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커지기는 했지만 경제 하방의 위험도 많은 부분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3분기 채권 매입의 종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 발언이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QT 관련해서는 이 미국과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유럽에서는 논의하기가 매우 이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유로와 관련돼서 약세를 가져오게 됐고요. 유로화의 가치는 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연은 총재 중에 한 명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돼서 이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빠르게 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5월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중립금리보다도 약간 더 위로 올려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금리 관련돼서 신속하고도 그리고 많은 부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코어 CPI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나왔었는데,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고점에 이르는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위험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년 국채 금리가 2.8% 위로 많은 부분 올라오게 됐고요. 어제 13bp 이상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 국채 금리가 재상승을 한 것이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채금리가 급등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연결이 좀 되네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에 연결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내에 있어서도 성장주 쪽으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미국에서 이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웨스파고를 제외를 하고는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모건 스탠리, CT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러한 이제 실적을 발표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조금 나왔던 부분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븐스 리포트에서 보게 되면은 대형은행 실적 발표에서 금융시장의 현금 비중 확대나 신용 손실 발생, 그리고 특히 대손준비금 확충 관련돼서는 앞으로 디폴트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었고요. JFD 그룹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근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긴축은 더욱더 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돼서 델타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카니발이라든지 트립 어드바이저 라스베이거스 샌즈 같은 경우에 적게는 1%에서 많게는 한 3% 정도의 강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투자에 대한 확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게 되면서 캐터필러가 4%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어행 같은 경우에도 농기계 관련돼서 지금 이 에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갱신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옵션 만기라는 점을 붙여드렸었는데 이 옵션 만기일이 어제 있다 보니까 빅테크를 중심으로 하락 배팅이 많은 부분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적극적인 매도 규모 자체가 평소에 2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 나왔다는 것은 역시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다소 변동성이 생겼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뭐 다음 주가 넘어가게 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디어엔의 상승을 보았을 때는 결국은 TYM이라든지 대동 같은 이 관련된 농기계 관련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위쪽으로 상승 방향으로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니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100%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기는 하지만 관련돼서 원자재 가격에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니드까지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천연가스 관련돼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LNG선 관련돼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도까지 2021년도 대비 2배 이상 선정량을 증가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연가스 관련돼서 투자가 더욱더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기업으로는 이제 세아 제강이 훌 관광 관련돼서 북미에서 더욱더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아 제강 계속적으로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LNG선 관련돼서는 동성 하이텍이나 한국 카본 같은 경우가 LNG 본행제 관련돼서는 국내에 2개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까지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금리 급등세와 옵션 만기 상황에서 두드러졌던 종목군과 함께 국내 증시에 관련된 종목들 연결을 해봤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이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LNG 인프라 확대에 관련된 종목군들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연결고리 살펴드렸고요. 두 번째 연결고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는 TSMC의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대만의 TSMC 많이들 알고 계시죠? 반도체 종목입니다.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TSMC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대만에서는 3.99%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미국 TSMC ADR에서는 마이너스 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실적과는 무관하게 이 매크로적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실적만 놓고 보게 됐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911억 대만 달러가 나오게 되면서 YOY 기준 그리고 QOQ 기준으로도 모두 다 증액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관련된 매출액이 많은 부분 성장을 하게 되면서 좋은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공정 믹스를 보게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나노와 7나노 관련돼서 조금 더 낮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더 많은 부분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 총 이익률도 보게 되면은 55.6%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높은 고마진의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관련돼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2022년도 2분기 가이던스가 더욱더 중요하게 될 텐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4,888억 대만 달러였었는데 5,152억의 대만 달러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공격적인 이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가
54.3%였었는데 더욱더 높게 제시된 56에서 58%를 2분기에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TSMC의 실적에 대한 질주는 2분기에도 더욱더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ADR은 3%가 하락을 하게 되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한 3% 정도의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하락을 한 것은 뭐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3월 14일에 저점을 하에 돌파했다는 것은 상당 부분 좀 주목을 해보아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센티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계에서도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의 TP를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반도체 관련돼서 투자 심리가 매우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점은 이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TSMC까지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대표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이 매크로 관련된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런 부분이 해결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무언가 다른 하나가 플러스 알파의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러한 흐름 자체를 깨기가 매우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TSMC 깜짝 실적을 써냈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들의 주가는 좀 잘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뭐 비각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도체 종목들 눈여겨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죠. 자, 그러면 국내 관련주로는 좀 어떻게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관련돼서 대표적인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적인 환경에 너무나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비 탄력도가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종목은 DBI텍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2분기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매출 총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 이 파운드리 관련돼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 DBI 하이텍 역시나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2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TSMC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하고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더욱더 이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을 가동을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TSMC가 더 가동률을 높이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일부 지금까지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자동차군에도 좋은 투자 심리의 개선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요 근래 이제 증권사들의 이 완성차 업체 그리고 부품 업체에서 탑픽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이화차와 만도까지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에 관련주 DB하이텍과 기아 그리고 만도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유한투증권 송태현 과장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투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